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관식 문제를 2개 가지고 왔습니다.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무기가 무엇이라면 무엇일까요? 네모에 들어갈 답은 무엇일까요? 디자이너의 무기는 무엇이다? 네, 맞습니다.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무기가 총이라면 디자이너의 무기는 포트폴리오다. 비유를 써서 이렇게 글을 써보긴 했는데요. 어쨌든 전쟁터에서 총만큼 포트폴리오는 디자이너로 출발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값어치, 여러분의 실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또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자기 만족이 아니다. 이게 만들어서 내가 보고선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다 이러려고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같이 볼까요? 만드는 사람이 주인인 동시에 자신의 분신이다. 이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겠죠.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입니다. 실내건축 디자인과 3년 대학교에서 배우면서 제가 디자이너로서 출발하기 위해서 제 자신이 이렇습니다 하는 자신의 분신인 거죠. 두 번째, 자신을 더 좋게 잘 평가받기 위한 전략서이다. 사실 이 포트폴리오를 잠깐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사람은 최대한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하기 위한 거죠. 잘 포장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선물이 누구에게 전달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전략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4년 우리 전문학사를 마치고 4년 과정으로 진학을 할 건지, 혹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건지, 혹은 회사에 취직을 할 건지, 어디에 사용할 무기냐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세워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자기소개서가 달라져야 한다.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내가 학교에 제출할 때의 자기소개서와 회사에 내는 자기소개서가 같을 수는 없는 거죠. 학교에 제출하는 것은 나 이래 해서 공부를 더 잘하고 싶습니다. 혹은 프로젝트 스튜디오에 다뤘던 이런 것들을 다뤘었는데 이것을 더 디벨롭하고 싶습니다. 프로젝트에서도 내가 4학년을 지원하는 이유는, 대학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전 학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진학을 해서 이런 걸 배우고 내 꿈을 이루고 싶다. 회사를 간다고 하면 이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귀사와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저를 뽑으시면 분명히 귀사에도 이득이 될 겁니다. 라고 작성해야 되는 거죠. 제가 빨간 글씨로 네 번째, 단순히 예쁜 포트폴리오는 안 된다 라고 써놨습니다. 앞에 세 개를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주인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분신이 되어야 하고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어떤 곳에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하고, 또 포커스를 어디에 두어서, 내 꿈을 어디에 두어서, 혹은 내가 지향하는 목표를 어디에 두어서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겉모양 표지가 예쁘고 종이가 비싼 종이, 반짝반짝거리는 종이에 써서 단순히 예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단순히 예쁜 포트폴리오도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용이다. 사람도 겉모양보다는 마음이 고와야 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포트폴리오는 내용 그리고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프로필은 사기다. 포트폴리오에는 내 프로필 사진도 들어가고요. 요즘엔 사진 안 넣지만 비주얼에 자신 있는 분은 넣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 포트폴리오니까. 그래서 자기 프로필은 사기다라고 했는데, 줄줄이 저는 이렇쿵 저렇쿵 줄줄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시각적인 방법을 함께 동원을 해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거짓말은 하지 않되 좋은 것을 잘 포장하라. 일부러 거짓말 할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면 유럽 여행, 가족끼리 유럽 여행을 갔어요. 혹은 친구들끼리 동남아 여행을 갔는데 그냥 여행 갔다라고 쓰기보다는 유럽 고건축 기행을 다녀왔다. 아, 유럽 가서 성당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남아 가서 동남아 전통 건축 기행을 했다. 동남아의 전통 가옥에서 잠 잤을 거고, 뭐 해변가 가서 전통 가옥, 수상 가옥 이런 데 구경했을 거니까 그렇게 조금 더 전공과 관련된 단어를 써서 포장을 해라. 왜? 제가 예를 왜 유럽 여행을 들었냐 하면요. 이 디자인은 많이 보고 경험해 본 사람이 그만큼 본 게 많아서 그런지 창의력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착각에 빠지긴 하는데, 어쨌든 아주 안 본 것보다는 많은 것을 본 것이 디자인을 잡는 것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또 유럽 배낭여행을 갔다고 하면 그 배낭여행 가기까지 준비하고 계획 스케줄 잡고 하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거를 잘 포장해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느 정도 과장도 필요하다. 살짝 뻥튀기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유럽 여행이 아니라 유럽 건축 기행, 가서 뭘 봤다, 뭘 계획해서 봤고 그 본 것들을 요약 정리해서 더 그거로 인해서 놀러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건축의 꿈이 커졌다. 디자인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조금 더 부풀려서 꿈을 과장되게 쓸 필요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도 같은 내용인데요. 호텔에 묵었다면 호텔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호텔에 일부러 찾아갔다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는데요. 어차피 디자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용자를 도와주면 되는 거죠. 딱 이거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처럼 어차피 디자이너는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디자인한 거, 자기가 갔던 곳,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포장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만 부각시켜라 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 보실 것은 크리스토퍼 도일이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 가이드라인 2008, 시간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2008년도에 호주 청년인 이 크리스토퍼 도일이라는 사람이 산업 디자인을,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취업이 잘 안 돼서 어떻게 하면 나 괜찮은 사람인데 취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남과 다른 조금 독특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었던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뭐 하기사 내용에는 시각 디자인 작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유는 시각 디자인은 이제 다 잘한다. 나도 어느 정도 기본 수준은 다 할 수 있고 내 포트폴리오에는 꼭 내 작품이 아니더라도 나를 상품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게 바로 내 시각 디자인 실력과 나를 소개하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크리스토퍼 도일은 이 포트폴리오를 만듦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유명해졌고요. 해외 유수의 대학에 가서 이 포트폴리오 만든 걸 가지고 특강까지 많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신다고 하면 분명 크리스토퍼 도일처럼 성공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한번 이 크리스토퍼 도일 거를 보실 텐데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제일 표지입니다. 첫 장과 마지막 장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접혀서 한번 크리스토퍼 도일의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그쵸? 그래서 Introduce Key Identity Formal 뭐 이렇게 쭉 자기소개서에 목차가 되어 있고 총 33페이지까지 있나 봅니다. 마이 정체성. 그래서 Introduce에 그래서 내 이름은 크리스토퍼 도일이고요. 제 신분에 대한 거 가이드라인인데 우선 내 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뭐 이미지 톤 뭐 이런 것들을 넣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신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넣었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어렸을 때 이렇게 개구장이 모습, 본인의 어렸을 적 모습도 보여줬고, 또 부모님이신 것 같죠. 그래서 부모님, 그 다음에 나의 사진들 이렇게 해서 내 평상시 모습이 이렇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페이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들어가 볼까요? 자, 키 아이덴티티 포맷. 여기 보니까 나의 시각적 정체성은 캐주얼한 캐주얼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뭐 다양한 색상 팔레트, 나의 정체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 그리고 색상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풀 컬러로 앉아 있는 거, 뭐 서 있는 거 해서 내가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캐주얼 복장으로 앉아 있을 때, 포멀한 정숙한 복장, 정숙하게 앉아 있을 때, 뭐 이렇게 색깔에 대한 본인의 정체성의 공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역시 중요한 키 아이덴티티 정체성 포맷, 뭐 풀 컬러인데 이렇게 별도의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인의 허락을 받고 이 몸을 써야 된다. 그리고 뭐 아무튼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예, 아니요, 뭐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의 이렇게 속옷 차림에서 본인을 완전히 속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또 실었고요. 그 다음에 컬러 팔레트, 나의 정체성은 풀 컬러 있긴 하지만 검정색은 꼭 사용되어야 하는 그런 색이고, 또 겹겹이 쌓여서 계절의 변화를 참조해서 컬러 조합을 한다. 그래서 본인이 옷 입었던 색깔을 이렇게 팬톤 컬러 칩으로 블랙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블랙과 계절을 나타내는 색상을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자기는 컬러 매치를 해서 옷을 입는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컬러 바리에이션을 블랙이 꼭 들어가는데 그 블랙이 들어가는 것에 이렇게 컬러풀한 조합을 통해서 자기는 옷을 입는다.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각 디자이너 전공자답게 이렇게 패턴, 컬러풀한 패턴에 자기 살색과 어울리는 색깔 조합을 통해서 본인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포트폴리오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시각 디자이너에게는 컬러의 조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탤런트,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블랙을 많이 사랑하면서 블랙과 어울리는 다양한 색깔로 옷 조합을 한다. 색깔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페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블랙 앤 화이트. 그래서 블랙은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코어의 중심 부분에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로 블랙은 반드시 사용돼야 되고, 또 블랙은 자신의 정체성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더 날씬해 보이게 만들 수 있고, 또 더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고, 하지만 백색을 과다하게, 여기선 회색인 것 같은데 백색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니고 다니는 그래픽 장치라고, 그래픽 디바이스, 그래픽 장치라고 뭐 해석이 되는데, 그래픽 자기가 지원되는 장치에는 이렇게 안경이 있는 것 같아요. 안경과 본인의 팔찌, 그 다음에 블랙 바지, 블랙 색깔. 그래서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픽 장치들은 변경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블랙을 기본 블랙으로 100% 블랙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로 코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그래픽의 베이스에는 블랙이라는 컬러가 들어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의 간격, 클리어런스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옆에 누가 이렇게 붙는 거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가 보죠. 그래서 규정된 공간 또는 개인적인 공간, 그게 나에게는 필요하고 그게 내 정체성의 필수적인 요소다. 서로 선호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선호하는 거리 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나 보네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듯이 뭐 이 여자친구 이름이 사라인가 보죠. 사라는 풀 컬러로 수평 수직, 호리젠탈 버티칼, 수평 수직으로 나와 이상적으로
어울리는 그런 상대다라고 말을 하면서 돌려서 자기 여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커플이다라는 걸 자랑하고 있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가요? 자, 그 다음에 미니멈 사이즈. 최대 키는 183cm. 그 다음에 앉았을 때는 여기 보니까 앉은 키, 쪼그리 앉았을 땐 89cm.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1994년 이후로 폭은 다양하게 변했는데 뭐 폭을 알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와 앉은 키, 그러면서 미니멈 사이즈, 제일 줄였을 때, 그 다음에 자기 모습 제일 컸을 때 이런 신체 사이즈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은 수정해서 사용한다인데, 수정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신체, 나의 그래픽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긴 하는데 이렇게 혁대 안으로 모범생처럼 옷을 집어넣어서 사용하지 않고, 혹은 이렇게 옷을 허리춤에 상의를 묶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 정체성을 혼돈시킬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나와 교감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타일이 이렇게 범생이 혹은 뭐 날라리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나는 범생이도 아니고 이렇게 자유분방한 스타일도 아닌 그냥 노멀한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소리 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목소리 어조는 크게 두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 냉소적인 부분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지나치게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어조가 이어질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유머러스하고 긍정적인 균형에 맞춰서 독특한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 말버릇, 그 다음에 자기가 유머러스한 사람이고 목소리는 이렇게 뭐 독특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런 것들은 제가 뭐를 안 좋게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말버릇까지도 이렇게 목소리 톤과 함께 본인을 설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한 발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wayfinding, 제가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방향 제시 항상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독단적인 손의 움직임은 내 정체성의 유일한 부분인데 지시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고, 또 자신의 나아갈 방향, 그것들을 초점에 맞춰서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어쨌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벗어났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본인의 그런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략 뭐 풀을 하나 들고 있으니까 큰 나뭇잎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속 가능한, 나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채식주의 식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재활용된 물질들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려고 하고, 중고, 재활용, 빈티지 의류, 대중교통,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 제품, 뭐 고기, 이런 생선, 흡연, 과음 이런 거 잘 안 한다. 뭐 이렇게 자기가 자연 환경,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추가 정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추가 정보에 자기 전화번호, 자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일로 연락 주세요 하는 자기 연락처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추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연락 달라.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뽑고 싶으면 일로 연락 주세요. 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분명히 가서 말씀드리고 저도 일할지 말지를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디자인 누가 했고, 그 다음에 사진 누가 찍고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러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그렇게 대단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가 깔렸냐 하면
해학적인 유머러스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왜 우리 옛날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처럼 이 사람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그냥 재미있는 거죠. 아, 참 재미있는 사람이네. 이런 사람과 일을 하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겠네. 라는. 그리고 굉장히 남들은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점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순수한 면, 자기의 내면, 자기의 옷 벗은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자기 이렇게 솔직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또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취업하기 힘든 세상에 나를 이렇게 보여줬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취업을 하고 싶고 일을 하고 싶고 또 내 자신 당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분야의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가장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 프레젠테이션 포트폴리오가 있으시면 분명히 더 좋은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노일처럼 재미난, 그 다음에 간절한, 그리고 멋진 포트폴리오 함께 만들어 보시도록 합시다. 세 번째,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과정이 중요할까요? 결과가 중요할까요? 제가 밑에다가 답을 써놨는데요. 네, 디자인은 작업을 하다 보면 항상 그 딜레마에 빠집니다. 가리키는 선생님도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둘 다 중요하다입니다. 과정만 잘하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상 결과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줘서 평가를 받고 선택을 받고 디자인을 팔아야 되는데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하면 백날 첫날 과정이 많아봐야 뭐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과정은 너무 허술한데 결과물만 잘 나올 수 있겠죠. 물론 과정이 괜찮지 않으면 좋은 결과물도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연찮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면 뭐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정확한 계획과 팀플레이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들어간 좋은 과정이 있어야지만 결과도 좋게 나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에는 여러분들이 작업하던 초기 단계, 중간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디자인을 생각했던 아이디어 스케치 또 자기가 생각했던 글들을 다 담아서 결과물과 함께 레이아웃을 잡고 이 포트폴리오에 정리를 해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계신 공간은 어린이집의 공간 개념 및 다이어그램을 계획을 하고 나서 내가 각 공간의 보육실 1, 2 공간별 계획 특성을 내가 어떻게 잡겠다라고 초기에 계획한 그런 계획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블 다이어그램을 그리고요. 내가 주 동선과 공간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고서 이제 이 중간 단계로 넘어와서 평면 작업을 하겠죠. 뭐 평면이 거의 완성된 걸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평면 작업을 프리핸드로 수도 없이 많이 작업을 해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렇게 작업된 평면을 가지고 컴퓨터로 CAD화하고 3D 프로그램으로 공간을 만드시겠죠. 그렇지만 그 3D 프로그램으로 공간이 한 방에 뻥 나온 것보다 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평면을 잡고 컴퓨터 작업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라는 과정이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데요. 이거는 이제 공간에 어떻게 보면 이거 타이틀로는 학생들이 잡을 때 공간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공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혹은 이렇게 높낮이가 다 다양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을 자기 생각을 아이디어 스케치한 겁니다. 스케치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 나 이런 공간, 영화 속에서 봤던 공간, 혹은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놀러 갔을 때 내가 만들 공간에 저런 높낮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저런 천정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스케치를 통해서 공간을 계획해 보고요. 그것을 더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컴퓨터 그래픽화를 통해서 간략화 시킨 것을 공간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정이 중요하느냐 결과가 중요하느냐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고 계신 앞에 사진 3장처럼 과정 중요하고요. 뒤에 끝에 보이는 프로세스의 단계가 이렇다 혹은 평면도를 통해서 공간을 보여주는 결과물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서 작업했던 것을 가지고 계셨다가 포트폴리오에 실으셔야겠고요. 없다고 하면 뭐 결과물을 거꾸로 과정을 만드는 스케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표현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결과물과 함께 이렇게 기재해 주신다면 본인이 직접 했다라는 느낌을 상대방에게 더 강하게 어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